처음에 유의사항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때 배경 지식이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일까 하고 이유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서 더 책의 의미나 그런 깊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리 하나하나를 뭔가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감정이입이 되는 느낌이라서 오늘 참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여러 명에서 더 깊이 얘기해보니까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면으로도 좀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느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산막 2장에 가서 둘이 마주치는 부분에서도 뭔가 정말 스쳐 지나가는 듯이 만났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과연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과연 로잘린드와 올랜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같은 마음일까? 서로를 그냥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약간 로잘리는 동질감에서 시작했으면 올랜도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한테 관심이 간 것 같거든요. 뭔가 막 힘을 보태준다고도 하고 목걸이도 주고 이러니까 얘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말을 걸고 해주니까 좀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로잘리는 조금 더 올랜도의 그런 처지라든지 좀 더 올랜도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랑 비슷한 어떤 동병상련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로잘린드 입장에서는 올랜도한테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얘가 올랜도한테 자기가 사랑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고 자기를 로잘리느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거고,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방법이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약간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뭔가 좀 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올랜도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로잘린드가 생각하는 올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올랜도가 생각하는 로잘린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측은 해봤지만 아직 좀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초점을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럼 또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덤이랑 같이 올랜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올랜도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돌보지도 않고 뭐 소를 외양간에 가둬두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고 형편없이 기른다고,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래도 그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줬으니까 아까 이제 희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관심을 줘서 거기에 만약에 목걸이를 로잘린드가 준 게 아니고 실려가 줬으면 실려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올랜도는 자기 아버지랑 로잘린드의 아버지랑 친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알게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랜도가 로잘린드를 좋아하게 된 거는 아무도 자신에게 베풀어주지 않았던 호의와 관심을 줬기 때문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바랐던 관심을, 그리고 그냥 정말 양치기도 아니고 뭐 목동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 그래도 공작이 딸이 줬으니까. 그리고 그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 왜냐면 1막 1장에서 보면은 처음에서 나왔듯이 이제 올랜도 이야기로 막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그게 왜 시작이 올랜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랜도의 성격과 그런 환경을 일단 쫙 다 보여준 것 같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우리가 완벽하게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책을 읽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올랜도에 좀 시선이 계속 가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올랜도의 입장에서도 좀 바라보면서 갔는데 되게 위축돼 있고 뭔가 형한테 눌려 있고 억울함도 많이 있고 이럴 텐데 자기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런 성과나 그런 그 씨름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제일 많이 뺏기지 않았을까 저도 은정님처럼 생각이 들고 정말 뭐 실리어가 목걸이를 줬더라면 정말 실리어에게 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로잘린드는 왜 그럼 올랜도를 좋아하게 된 걸지 단순히 아버지 때문인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심리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막 2장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올랜도가 찰즈를 이겼잖아요. 그것도 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이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뭔가 반전을 꾀하고 원래 올랜도는 형한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운명이었고 로절린드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뺏기는 운명이었는데 올랜드는 뭔가 찰스를 통해서 그거를 뭔가 해소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뭐 헛간에서 뭐 아무튼 그 형한테 구박받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약간 올랜도의 기세가 좀 올라오는 운명이 약간 상승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씨름 이긴 게. 예. 그리고 올랜도랑 로절린드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아버지를 프레드릭 공작이 싫어해요. 약간 그런 공통점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영님이 아까 좀 중요한 거를 짚어주신 것 같은 게 이제 자기의 힘으로 운명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로잘린드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빼앗기고 이렇게 그 삼촌에 의해서 공정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 올랜도를 봤을 때 되게 동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라든지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거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로절린드랑 실리어랑 둘 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사람을 보고 그랬는데 왜 실리어는 그 올랜도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관심이 없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정말 처음부터 처지가 비슷해서 마음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서로 각각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상대방한테서 볼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미소님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 게 그 1막 2장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실리어랑 로잘린드가 우리 뭐 심심풀이로 뭐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실리어가 그러면 이렇게 앉은 채 저 착한 주부인 운명의 여신을 조롱하며 그녀의 수레바퀴를 잡아내놓고 이제부터 그녀의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잃게 되는지 보자고요 했을 때 로잘린드가 그렇게라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어. 운명의 여신의 혜택은 조금도 공평하지 않고 관대한 그 맹목의 여신이 여자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정말 엉터리니까 말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로잘린드는 이제 아무래도 프레드릭 공작에게 아버지가 추방당하고 뭐 재산을 뺏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세와 처지가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운명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올랜도가 이렇게 보면 자기의 운명을 바꿨다? 아니면 조금 운명이 거스르는 저항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형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교육도 못 받은 채 계속 이렇게 죽어갈 텐데 뭔가 자기가 형의 집을 뛰쳐나오고 찰즈 대결에서 이기면서 뭔가 운명을 저항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로잘린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올랜도의 행동을 통해서 동경도 있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조금 자기의 답답함에 대한 해소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동질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로잘린드는 올랜도를 그냥 동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올랜도는 왜 로잘린드한테 매력을 느낀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서 처음. 관심과 인정 호의를 욕구 때문에? 베풀어주니까. 근데 단순히 그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랑이다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확실히 가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막 공부도 못하고 막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맨날 이러는데 갑자기 누가 어떤 좀 괜찮아 보이는 멋있는 남자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계속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라도 좀 관심이나 어떤 마음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제가 올랜도라면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뭐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래도 약간 부족한 느낌? 뭔가. 근데 정말 그 보면 목걸이 한 번과 어떤 그 다정한 말로 홀딱 반한 것 같은데 저는 그 공작이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떤 그런 처지가 비슷해서 더 마음이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관심이 가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 공작에 대해서 러브가 막 얘기하고 그때부터 좋아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딱 얘기를 44페이지 맨 첫 번째 줄 얘기를 해요. 아 가련한 올랜도 너야말로 나가 떨어졌어. 아니 찰지가 아니 그보다 약한 누군가가 너를 정복해버렸어. 이미 이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정신이 뺏겼어라고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저 여자가 나를 정복했어니까 이미 이 여자한테 이제 로절린드한테 넋이 나간 상태에서 두 처녀 중 어느 쪽이 공작의 딸이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호구 조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작의 딸이 아니어도 이미 이제 마음을 뺏긴 상태 같아요. 정복해버렸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저는 약간 두 사람 다 어떤 결핍이라는 접점이 있어서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원래 사람이 어떤 공통점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통점에서 약간 가까운? 나랑 비슷한 것 같은 어떤 투영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뭔가 나는 내 콤플렉스는 극복을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콤플렉스는 극복을 해주고 싶다? 약간 어떤 그런 동정 같은 감정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정이라는 감정과 결핍이라는 게 합쳐져서 로잘린드랑,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뭔가 호감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올랜도가 로잘린드를 좀 그러니까 뭐 둘 다 입장에서 올랜드도 로잘린드를 로잘린드도 올랜도를 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 반하게 사랑 된 그 부분은 사랑의 정의가 네, 그쵸. 뭔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보다는 좀 서로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게 작동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로잘린드가 올란도를 떠보려는 거기도 한 거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종이 쪽지 기억나세요? 나무 줄기에 붙인 종이? 음. 네, 산막 올란도가 이장으로 네, 음, 산막 이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그 부분 읽어주실 부분 계신가요? 올랜도 처음 부분. 올란도 첫 대사 부분이요. 네네네. 내 노래여 나뭇가지에 매달려서라도 내 사랑을 증언해다오. 그대 세계의 관을 쓴 밤의 여왕 달님이여. 파리한 창공에서 맑은 눈길로 지켜봐주소서. 내 운명을 지배하는 여신이자 사냥꾼인 아름다운 여인을. 오 로잘린드, 이 나무 껍질을 종이로 하여 내 사랑을 새겨 넣으리라. 이 숲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미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 달려라 달려 올란도야. 그녀의 이름을 모든 나뭇잎에 적어라.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미덕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란도가 로잘린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거는 완전히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행동인데요. 진짜 완전 푹 빠졌을 네, 때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네,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넋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로잘린드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랜도가 종이를 붙이면서 했던 대사들이 뭔가 로잘린드와 올랜도의 사랑의 뜨거움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종이 쪽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올랜도는 사랑에 미쳐 있어요. 막 로잘린드는 나의 모든 것이고 진짜 막 홀딱 반해가지고 그런 건데 실제로 올랜도와 로잘린드는 만난 시간도 짧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올랜도 혼자 이렇게 막 뭔가 나무에 종이를 붙이고 나는 로잘린드를 너무 사랑해 하는데 로잘린드를 보면 그렇게 올랜도만큼 올랜도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단 로잘린드는 올랜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단 다가가는 것 같은데 올랜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둘의 사랑의 뜨거움의 차이가 로잘린드가 변장을 하고 올랜도를 만나러 간 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로잘린드가 올랜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리아와의 대화를 보면 저는 조금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실리아 대화 중에 되게 로잘린드가 주접을 떠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되게 막 실리아가 막 말을 할 때마다 그걸 사랑이랑 엮어서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처음부터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이러면서 네. 쫄쫄 떨죠. 네, 굉장히 저는 아, 주접이라고 네. 느껴서 이게 네, 로잘린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을 안 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로잘린드도 되게 사랑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번뇌하고 이제 고뇌한, 왜냐면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있대요. 1막 3장 그 첫 번째 보면. 음. 그러니까 실려는 몸을 굽힌 채 로잘린드를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뭐 북돋아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때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헤어진 이후로 바로.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그 로잘린드는 계속 그 종이 쪽지를 쓴 사람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리어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언니는 아나요? 그래서 로잘린드가 남자일까? 그래서 실리어가 그리고 예전에 언니가 목에 걸었던 그 목걸이를 지금은 그분의 목에 걸고 있다고요. 언니는 왜 안색이 변하지요? 그래서 로잘린드는 얘 그게 누구냐? 오 하느님 친구와 만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산과 산은 지진으로 이동하여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로잘린드는 뭔가 올랜도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싶은,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뭔가 열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를
그냥 답은 뻔한데 계속 너 말해. 너 그 이름을 얘기해.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내 귀로 직접 듣고야 말겠어 하는 식으로 얘 그게 누구냐 하고 그다음에 아니 하지만 그게 정말 누구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모르겠어.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게 누군지 제발 좀 말해봐.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뻔히 알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은 젊은 올랜도예요. 지난번에 씨름 선수의 발 뒤꿈치와 언니의 심장을 한꺼번에 걷어차본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이제 말을 하잖아. 거짓말하지 마. 사람을 조롱하면 벌 받아. 정색을 하고 진실한 처녀답게 말해봐. 한 번 가지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그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확인을 하고 또 하고. 저희가 조금 더 그 종이 쪽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랑 같은 장인 것 같은데 중간에 로절린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리어가 저 노래들을 들었나요? 로절린드. 아, 그럼 난 모조리 들었어. 오히려 너무 많이 들었어.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격조가 너무 높아서 의미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거든. 실리어. 그렇진 않아요. 격조가 오히려 의미를 살리고 있어요. 로절린드. 하지만 격조가 절름발이라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노래 안에서 절룩거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그래서 저는 이 격조가 도대체 뭔 뜻이 하고 또 이 옛날 책을 또 찾아봤잖아요. 여기 64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64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군. 그러니까 라임. 여기서 격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율을 너무 맞춰.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보니까 너무 형식만 따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내용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쳤다, 이 시가. 저도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가 형식적으로만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됐다니까. 만약에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감동을 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진심이라는 게 통해야 솔직히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더없이 탁월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은 그녀에게 이 모든 장점들을 선물했으니 나는 그녀의 노예로 살다 죽어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좋아를 하면은 나만 좋아하고 싶지 막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알리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귀기 전이잖아요, 얘네가. 지금 뭔가 결혼을 하기 전이고, 아직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인데, 뭔가 이렇게 많이 알리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올랜도가 로잘린드를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신처럼 약간 신격화하는 것처럼 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잘린드를 뭔가 사람으로 좀 봐주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종교에서 막 와, 막 우리 신이셔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랄까?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처음에 읽었던 아까 이재현 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3장 2막 첫 번째 부분은 뭐 아름답고 정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그녀, 잠시만요. 그러므로 하늘은 창조의 자연에게 명하여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다가 그녀의 한 몸을 가득 채우게 했다. 그래서 대자연은 즉시 정수를 빼냈는데 헬레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되게 좀 이게 누구한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진짜 음. 그냥 내가 사랑하는 누구한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꼭 로잘린을 지칭하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어휘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제대로 얘네들이 본 시간은 진짜 몇 분도 안 될 텐데 그 잠깐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사랑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들어 놓은 건가 약간 신격화해서 미소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로잘린드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머릿속에 있는 아무 이상적인 여자나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격조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 의미를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시가 좀 많이 과장돼 있고 미사유가 좀 많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로절린드가 처음에 이 쪽지를 읽어요. 그 다음에 터치스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데 산막 2장 이 책 92페이지에 보면 터치스톤이 노래하듯이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터치스톤이 일단 코멘트로 이런 식의 노래라면 뭐 뭔가 엉터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노래가 되지. 암사슴을 그리워하는 수사슴이라면 로절린드를 찾아 돌아다녀라. 고양이가 짝을 찾아 연애한다면 로절린드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겨울옷에 안감을 넣어야만 한다면 호리호리한 로절린드도 역시 마찬가지다. 추수할 때 밀집은 베어서 단으로 묶어야만 한다. 그리고는 로절린드와 함께 마차에 간다. 가장 단 열매는 껍질이 가장 쓴 법인데 로절린드는 바로 그러한 열매다. 가장 향기로운 장미를 찾으려는 남자는 사랑의 가시와 로절린드를 만나고야 만다. 왜 이런 코멘트를 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자충우들 엉터리 놀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터치스톤이 만든 노래죠. 그 네, 써져 있는 노래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 로잘린드 대신에 여 자리에 그냥 남자가 사랑하는 누군가 여자라고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 로잘린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대명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읽으니까. 자신의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죠? 세상 모든 그 유명한 여자의 그 좋은 점을 다 하나씩 갖다가 그러니까 그 뭐냐 올란도가 그렇게 시를 잘 못 쓰는 사람인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대나무 숲에다가 막 임금 이기는 당나귀 이런 식 느낌으로 막 표출을 한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거다. 지금 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로잘린드가 왜 산막 2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막 2장 진짜 맨 끝에 보면 치료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말해요. 다음 부분에 그 남자에게 나를 자기의 애인, 연인으로 상상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구애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난 변덕쟁이라서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변덕스럽게 굴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좋아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며 별나게 군다, 장난을 친다, 천박해진다, 불실해진다, 눈물을 쏟는다. 그리고 벙실벙실 웃는 듯 온갖 감정을 조금씩. 그러나 어떠한 감정도 진짜가 아닌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건 소년들이나 여자들이 되게 그런 종류의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금방 싫어하고 환대하다가도 금세 모른 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울다가도 그 사람에게 금방 침을 뱉었지요. 이렇게 해서 나는 나에게 구애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미치광이 같은 기분으로부터 진짜 미치광이의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가스라이팅 같은. 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가 생각하는 그 뭔가 신적인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의 상상 연애가 아니라 진짜 연애를 겪어봐라 하고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연애를 뭔가 너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상대랑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애라는 건 진짜 여자의 마음이라는 건 이거에 더 가깝다? 뭔가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이런 방법을 썼나라는 생각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오글거리고 약간 닭살 돋는다고 한 게 남자로 알고 있잖아요. 로절린드를 남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상상이 안 가는 거 진짜 너무 역겨웠어요, 솔직히. 막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정말 저는 이제 뒷부분도 읽긴 했지만 실제로 앞에 나와서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로절린드라고 하고 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길래 남자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남자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 남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힘들죠. 근데 그 올랜도는 그거를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그 로절린드가 나를 로절린드라 부르시고 날마다 내 양무리로 와서 구해하세요. 그러면 치료해 드릴게요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면 내 사랑의 진정을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어. 어디로 찾아가면 되지? 라고 뭔가 승낙을 했거든요. 약간 좀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막 그 올랜도가 막 그렇게 뭔가 대명사같이 로절린드를 찬양을 하니까 로절린드가 그 남장을 하고 와가지고 야 올랜도 뭐 너가 로절린드를 좋아한다고 해봐. 그 로절린드는 너한테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너는 금방 지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를 로절린드라 생각하고 한번 뭐 사랑을 한번 해볼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도전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지금. 근데 자, 당신의 간도 건강한 양의 심장처럼 말끔히 씻어서 거기 사랑의 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로절린드가 올랜도한테 한 어떤 도발인 거, 너 정말 사랑이 진실해? 하면서 사실 자기가 원했던 거 이 반대겠죠. 사랑의 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해주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정반대일 텐데 올랜도가 이봐 난 치료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계속 로절린드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거부한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거다. 근데 또 나를 로절린드라고 부르시고 날마다 내 양 우리로 와서 구해하세요. 그러면 치료해 드릴게요. 치료해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계속 똑같은 의미로 사랑의 티가 남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사랑을 진정에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어. 어디로 찾아가면 되지? 이 뜻은 갑자기 뭔가요? 나는 그럼 로잘린드를 사랑 안 할 거야.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자기는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해줄게. 난 근데 그 치료를 받는데 난 치료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맥락상으로 읽으면. 막 내 사랑의 진정에 걸고 맹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도 막 터치스톤이 막 대화한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약간 내 진정을 걸고 맹세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겠어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지네요. 그러면 너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봐. 나는 넘어가지 않아.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맥락 아닐까요? 그리고 로잘린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때 김영님이었는지 희경님이었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증세를 일단 없애보고 나 로잘린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해주겠어. 근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너의 이런 미친 지금 네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걷어내고 로잘린드를 한번 봐보자.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완전 처음에 은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로잘린드를 조금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변장을 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오프닝 퀘스천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로잘린드는 계속 변장을 하고 그를 놀려주려고 했을지, 이 변장의 의미란 무엇일지에 좀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3막 2장 마지막에 로잘린드의 말에서 보면, 사랑은 미치광이에 불과해요. 여기부터 보면. 그러니 미치광이와 함께 암실에 가두어서 매로 때려 주어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벌을 줘서 연인을 치료하지 않느냐 하면 이 미친 병이 너무 흔해서 매를 드는 사람 역시 사랑에 빠지고 마니까 그래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매를 드는 사람이 저는 로잘린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를 드는데 로잘린드의 외양의 모습을 가지고 매를 들면 본인도 이제 본인을 컨트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람은 시각적인 거에 약하다 보니까 올랜도 역시 로잘린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로잘린드가 자신의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 그게 100% 그 의도대로 객관적으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이 다른 모습이면 그래도 다른 제3의 누군가가 말하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장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올랜도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로잘린드라고 눈치채지 못하고 제3의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무렴 즐거이 가보고 말고 친절한 청년이라고 말했다는 건 이미 로잘린드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변장은 정말 그러니까 로잘린드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약간 관철시키는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변장과 어떤 로잘린드의 행동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몇 장이냐면, 잠시만요. 1막 3장에 보면, 실리어가 이제 도망가자고 얘기를 하는 내용은, 잠시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변장 부분이거든요. 맨 끝에 1막 3장에 죄송해요. 1막 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난 키가 큰 편이니까 차라리 말쑥하게 남자로 변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용감하게 단도를 허리에 차고 손에는 멧돼지 사냥용 창을 들고 그리고 가슴 속에는 여자 나름의 공포심이 숨어 있다고 해도 외관만은 뽐내는 용사같이 보이자. 글쎄 세상에 수많은 겁쟁이 사내들처럼 외관으로 공포심을 무한하게 만들자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포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미소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로잘린드가 어떤 전혀 딱 봐도 결과가 예상되는 찰스와 올랜도의 시합에서 이제 올랜도가 그걸 극복한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약간 동경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동경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내 공포심이라는 걸 좀 숨기고 내가 용감한 외관으로서 이제 이 모습을 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갖고 좀 변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랑에 있어서 여전히 대놓고 딱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하고 뭔가 떠보는 과정을 하는 그 로잘린드의 어떤 행동적 정체성? 로잘린드의 그 상황과 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변장이라는 게. 조금 전달을 지금 제가 잘했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공포심을 숨기고 싶어하고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잘리는 여전히 이렇게 용기 있게 딱 나서진 못하고 떠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로잘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을 숨기고 아직 이렇게 완전히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동경은 하는데, 용기 내고 막 공포심을 이기는 모습을 동경을 하지만 그렇게 아직은 되지 못하고 좀 두려워하는
라고 겉모습으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로잘린드는 지금. 음, 그냥 이제 자기의 사랑만큼 올랜도의 사랑이 과연 진짜 나를 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냥 로잘린드 자체가 원래 선천적으로 가진 성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뭐 조끼나 바지를 입었지만 나는 뭐 여자의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체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의도가 나는 100%내 페르소나를 완전히 감추고 변장하고 싶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올랜도한테 변장하고 말을 할 때도 나를 이제 로잘린느라고 불러라. 뭐 이런 약간 떡밥 아닌 떡밥을 던지는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가 나는 100% 변장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속여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이 은연중에 내가 로잘린느라는 걸 알아는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약간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들 로잘린드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 로잘린드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게 3막 2장에서 보면 이제 실리어가 종이 쪽지 읽으면서 나타나기 전에 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쉿, 내 동생이 뭔가 읽으면서 오고 있어. 우리 좀 비켜서 서 있자.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는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제이키즈랑 올랜도 나타날 때 로잘린드가 그분이야. 저리 비켜서서 지켜보자. 약간 이러면서 계속 숨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왜 얘가 계속 숨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걸 숨어서 엿들을 때 엿듣는 이유가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면대면으로 얘기하면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숨어서 들으면은 그냥 그래도 뭔가 진실을 좀 이렇게 엿듣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로잘린드의 엿듣는 거에 대한 본성? 약간 그런 게 변장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 같았어요. 변장도 어떻게 보면은 엿듣는 거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로잘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올란도가 로잘린드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익명성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로 뭔가 나갈 때보다 변장을 하거나 엿듣거나 하는 것도 약간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뭔가 네.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나 어때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사람들이 아 너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를 아는 A랑 B가 뭐 얘기를 했을 때 뭐 미소가 어때 이렇게 서로 진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엿듣는 상황이라면. 근데 뜻대로하세요에서 보면 로잘린드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등장인물이 다 엿들어요. 왜 이렇게 다들 엿듣게 해놨지 싶을 정도로 그 제이키즈도 그 사슴을 보고 뭐 슬퍼하는 거를 그 귀족이랑 에미엔즈 경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보고 그리고 계속 어딘가에 숨어서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그러니까 몸을 숨기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유난히 심하게 이 뒤에도 굳이 그렇게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엿들어야 되나? 그 옆에 있으면 안 되나? 아니면 엿듣는 사람 없이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 그냥 보여주면 안 되나? 꼭 누군가 엿듣는 걸 관객이 그걸 봐야 되나? 저는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었던 게 이게 저희는 책을 읽었지만 이게 사실은 극으로 상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끼리도 엿드는 걸 관객은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 또 엿보는 액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가 되게
이 인물들이 엿들으면서 느끼는 심리를 관객도 뭔가 엿들으면서 느낄 수 있게 셰익스피어 장치를 뭔가 만들어놨다 싶더라고요. 그 전반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럼 얘네 그 처음 만났을 때 로잘린드가 난 건방진 신홍처럼 저분에게 말을 걸고 그렇게 위장한 장난을 좀 쳐볼 때야 하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봐요 사냥꾼 제 말이 들리나요?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처음 만났을 때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몇 시냐고? 그 부분 혹시 좀 잘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같이 몇 읽어볼까요? 장이죠? 한막 2장. 한막 2장이죠? 아주 잘 들리지? 그런데 무슨 일인가? 로잘린드, 저 지금 몇 시지요? 올랜도, 차라리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보시지. 이 숲속에서는 시계가 없으니까. 로잘린드, 그렇다면 이 숲속에는 진짜 연인은 없겠군요. 있다면 1분마다 내쉬는 한숨과 1시간마다 토하는 신음이 시간의 느린 걸음을 시계와 마찬가지로 알아낼 테니까요. 왜 진짜 연인은 없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시계가 없어서. 근데 이게 로잘린드가 지금 몇 시인가요? 근데 저는 진짜 시간을 궁금해서가 아니고 떠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이 궁금하다기보다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속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그러잖아요. 시간에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시간이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체감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연인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실제 시간보다 빠르게 가겠죠? 근데 올랜도는 여기서 이 써보는 질문에 대해서 잘 로잘린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이 뭐 어때서? 약간 그래서 로잘린드가 떠보는 거 같고 시간 네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여기 막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휴가 중에 변호사, 뭐 라틴어를 모르는 목사, 뭐 통풍을 앓지 않은 부자. 네, 그래서 사람마다 절대적 시간과 어떤 체감적 시간의 차이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감정과 되게 연관이 돼 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과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비유를 나타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로잘린드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익명 뒤에 숨어서 여러 가지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 되게 직접적으로 말을 절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냐 이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뭐 사랑이랑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이러면서 그 주체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주체와 함께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만 자꾸 질문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유추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의 흐름이.